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민주당, 조국당까지 다 포함해서 야권 얘기를 좀. 저번에 우리가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예, 조국 대표까지 만나자 그러네요. 이분은 자격이 될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명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더라고. 자기가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공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할 말을 하겠다, 뭐 물어볼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대통령한테 그냥 개인적인 뭐 민원이나 아니면 자기 정말 맺힌 걸 뭐 얘기하겠다는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그랬어요. 그렇죠. 제발 내 말 한번 들어줘. 거의 민원을 얘기를 하려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얘기해서. 보통 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을지 뻔히 알지만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니까 그래도 국정에 관련해서 만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뭔가 뭐 뾰족하게 두 분이 뭔가를 합의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결정은 대화를 하는 용산의 결정,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냥 딱 들은 생각은 4월 10일 이전의 이재명과 그 이후에 이재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자연인으로는 똑같은 이재명이지만 신분이 그러니까요. 달라졌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어쨌든 대화의 주체는 하게 되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할 거고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국 대표를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혀 생산적인 아니, 얘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만나려면 만나겠는데 네.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면회를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대통령이. 그렇지. 이게 가서 만나기 좀 힘들죠. 자,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쨌건 뭐 거대 야당에게 지고 이제 또 저쪽이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가지게 됐지만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는 유효해요. 그럼요. 일단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조국 같은 경우 대법원 재판부 배당됐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요. 자 선거 한 번 승패를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저희가 2년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이겨갖고 거의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고 바로 그렇죠. 연이은 지방선거까지 이기니까 야 이제 네. 다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끝났어, 때가 말하면서. 왔다 했는데 쟤네 끝났어 했는데 음. 또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또 망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다 둘이 합쳐서 뭐 190 몇 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하지만 한 하루 기뻤을 거예요. 지금부터 또 고민인 거예요. 본인의 사법 그럼요. 리스크는 뭐 299석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더 다가오죠. 심리적으로. 일단 선거도 끝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 요새 되게 몸조심해요. 진짜로 좀 다른 사람처럼 몸조심하시는. 대법원 구성이 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빼고 모든 대법관을 음.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임하게 돼요. 끌면 끌수록 어떻게 된다? 가는 미국처럼 막 대법관이라고 하나 미국도 그치 대법관이 뭐 종신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처럼 첨예하게 뭐 5대 4 나누고 그러지 않고요. 이러질 않아요 대충. 뭐 물론 국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장 절절하게 느낄 시간이 여기 왔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항상 눈앞에 보일 때 감기 하나 걸린 것도 미치는 거잖아. 자, 일단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 아까 이제 이재명 이게 맨날 뭐예요? 헷갈려요. 조국 혁신당, 조국 혐의. 깜짝이야. 저 까먹으신 분들 있어서 제가 읽어보세요. 아 네. 아들. 네, 제가 그냥 아예 사법 리스크 주요 혐의 쪽에 아들, 딸 뭐 다에다가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의전원 장학금 받은 것까지 저게 유일한 변수가 청와대 감찰 무마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죄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저건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 법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게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고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것도 항소심까지 법리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 저 부분만 떼서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 대법원 그 판결 그 기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한 8월에서 9월 정도인 것 같아요. 8에서 9월. 네.
그러니까 잠깐 그 국회 좀 잠깐 한두 달 있다가 근데 그거보다 빨리 할 수 있죠. 빨리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재판 늦어요? 사실 대법원은 나가지도 않는데 당사자 나가지도 그러니까 않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자료가 많아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날 잡고 하루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잖아. 아니, 그러니까 날 잡고 하루 딱 하면 되는 거 저도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딱 그치, 하루가 안 돼. 기록이 이걸- 워낙 많으니까. 이걸 모르겠어 내가. 하여튼 뭐. 제가 생각에 조국 대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게 본인도 스스로 뭐 가서 뭐 몸짱대 갖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원래부터 뭐 턱걸이하는 사진 올리고 뭐 그랬으니까 참. 그러니까 또 책 뭐 쓰고 또 팔고 뭐. 아, 저기 책 쓰면 돈을 또 많이 벌고 이게 이제 아유 저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재명 대표 지금 표정도 안 좋잖아. 아까 형 얘기한 것처럼 아 사진에서도. 요새 되게 몸살인다니까 잘 보세요. 그렇지. 저 내용도 딱 사람이 보면 그런 거 입장이 딱 바뀌어서 딱 그렇죠. 가는 순간 다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을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이거 못 버텨요. 그리고 최소 일단 2년을 버텨야 되는데 최소. 이제 아까 어떤 분도 저쪽에 댓글을 제가 너무 요즘 댓글이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저쪽은 제가 다 보질 못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그걸 올 한해 무조건 1심 나옵니다. 둘 다 1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래도 좀 뭐 보니까 여러 가지니까 네. 위증교사는 단촐하잖아요. 뭐 그리고 위증교사는 벌금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예, 벌금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징역형에 집행유예 나오고 피선거권 5년 박탈인 거예요. 거의 그걸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공직선거법도 머지않아 1심이 나올 거고 그것도 1심 나오고 좀 가면 그것도 금방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돼. 아, 나도. 그래서 어떻게 좀 해봐. 법조계에서 나는 여기가 여기가 네. 걱정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저 위증교사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요즘 표정이 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장동은 막말로 끌려면은 다음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워낙 뭐 사안도 많고 기록도 복잡하고 거기다 중간에 몇 번씩 한번 들어 넣었다가 안 나오고 어떤 또 선고한다 안 나오고 뭐 이번엔 안 나가요 하고 이제 강제 구인합니다 뭐 그때 나가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끄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른 그거는 끌 수 있는데 요건 어렵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뭐 하여튼 하나만 먼저 나와도 되니까. 법조계에서 일단은.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을 바래요. 저는.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예, 제가 하는 게 아니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 같으면 벌써 끝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냥 판사 지원하면 안 돼? 안 해.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지금이 좋아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까요? 엔트러님, 좌파 우파가 싸우면 우파는 무조건 집니다. 좌파는 수십 년간 싸움으로 단련된 집단입니다. 우파의 승리 방정식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당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좌파를 욕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대선도 이겼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 저쪽을 그렇게 영웅시하거나 뭐 난공불락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더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던데. 그럼. 뭐 그거야 이제 뭐 대선이야 또 전국 선거니까 또 다를 거고. 토실님, 국민의 미래에 2명 더 영입해서 차라리 교섭단체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섭단체를 따로 만든다고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때 당시 한성교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가 딴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유리하지 않아요. 허브님, 찐보수로서 친미 의원이 안 보이네요. 친미? 미국과 친한 국익을 생각하면 당을 떠나 친미 의원을 지지할 겁니다 하셨고요. 이창환. 선크림 100원에 사서 감사한 마음에 후원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난데없이 무슨 소릴까 하실 텐데 제가 복잡하니까 지금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나이스. 네, 지금 저희 몰이 다음 방송부터는 아마 등장할 거니까요. 그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나님, 한동훈입니다. 태극기 5개 네, 감사합니다. 트리플 크라운님, 희석 형님과 성문 형님 덕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는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보물사냥꾼이 대표님이 신났네요. 정치와 수다 구독 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상품도 사시고 정치와 수다 제작비 후원 겸사겸사 후원몰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스테이님, 사또를 방문해준 유창훈 판사
중앙지법 민사단독으로 왔다는데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법원의 판사 한 명이 뭐 거기는 조국 대표도 거기는 한 3명이었지. 아무튼 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밀어준 데는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는 염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은 고사하고 이재명조차 뭐하는 결론이 난 게 없으니 집토끼가 실망해서 이탈한 것은 아닐런지요. 근데요, 요거는 제가 한마디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백성문을 감옥을 보내겠다. 그래 감옥 그 민주국가입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사가 법원이 그럼 대통령 밑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참 어떤 분이 자꾸 저 선크림 100원 어디서 산 거예요? 자꾸 그러는데 밑에 댓글 한번 더 올리시고 여기 저희 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 링크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더 산삼은 맨 위에 저 고정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김찰리님 조국당 보면 박은정, 황운하, 리아 이런 사람들 국회로 들어갈 텐데 이거 멘탈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들?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할지. 제르가디스님 아까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안 나가셨네, 형님. 이번 선거는 마세요. 처음부터 이긴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집권 4년 차에 부정평가 60% 넘는 상황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당을 한동훈님께서 겨우 소생시켜놨는데 용산에서 호흡기를 떼버린 겁니다. 결국 용산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발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르가디스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해야죠. 아 나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화영이 이제 나의 마지막 믿을 곳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걸 아까 어떤 분이 설명을 해달라는데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화영 부지사가 옛날에 검찰에서 한번 자백을 했었어요. 했지. 그때 뭐라 했냐면 작년 6월이구나.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회에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나타나죠 법정에. 부부 싸움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잘라버려. 막. 그렇지. 와이프가 정신 차려. 이러고. 정신 차려 그러면 변호사 잘라버렸어. 근데 그러고 와서 그때 막 그랬거든요. 이화영이 이제 입을 열면 이재명 끝난다.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싹 바뀌었어. 모두 쓰고. 모두 쓰고. 이거 조작이다. 조작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거는 뭐 이것도 이거는 약간의 뇌피셜이지만 총선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징역 15년 구형됐잖아요. 결과 봐야겠지만. 근데 그치 제일 중요한 게 너 그러면 그때 왜 보고했다 그랬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유를 대야지. 이유를 대야 돼요. 이유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회덮밥 등 음식을 가져다주고 술도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그걸 술을 마시면서 회유를 당했다. 뭐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아니 이게 그걸 오늘 이재명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 얘기 좀 하려고. 이게 형님 우리 가끔 우리 부정선거 얘기할 때 뭐 우리가 모성선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명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구속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혼자 올까요? 변호인 대동하고 올 거 아니야. 변호인만 대동할까요? 데리고 와야지 구치소에서. 사람이 오지 두 분 데리고 와. 두 분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사할 때도 거기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몇 명이 입을 맞춰야 되냐 얘기구나. 그리고 그 검찰청 갑자기 요 방으로 그 안에 수사관들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거기다가 막 쌍방울 직원이 갖고 왔대. 연어회를 들고 들어간다고요? 검찰청에? 정할 거면은 딴 사람. 형 검찰청 입구에서 이거 해 이거. 나 진짜 내가 정말 그러면 저러면 네. 판사한테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뭘 믿고 이러는 근데 거야? 사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겨. 그렇지 말을 안 해야 돼. 그냥 개무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인데. 근데 3년 2개월 6개월 8개월 9개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그러니까 맨날 만들어 쟤들은. 아니, 이게 가능하면 이게 참나 정말 이 시스템을 알면 내가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걸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청담동 술집 얘기도 지금 국민 40%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막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춘 게 중요하지. 이화영 이상한 거 우리 다 알아요. 이화영 와이프 같이 운동권에서 완전 미치는 거 우리는 알아. 더 얘기해봤자 우리 입만 아프고 기분만 나쁘지만 그래도 현상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 제가 이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느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쟤들은 저래요. 뭐 역사를 얘기하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주저리주저리 나오잖아요. 이거 약간 옛날 한명숙 거랑 또 약간 비슷해. 아유 말해 뭐해 한명수. 비슷해. 아니 어떤 사람이 한명수 뭘 보고 한명수 여동생한테 1억을 줘. 근데 자기랑 관련 없다고 하는 게 저쪽이에요. 그렇지. 막 백합 갖다 주고 막 대법원 판결 부부도 아니고 백합이야. 순결 뭐 이런 거. 자 결론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당의 표를 찍는 분들이 왜 많냐를 우리가 보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화영이 이랬다 그러길래 야 이 정도 얘기는 이재명도 소위 이재명 대표도 쪽팔려서라도 안 하겠다.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게 본인도 변호사니까 알 거 아니야. 와 근데 오늘 얘기를 하대. 와 난 여기에서 완전히 맛이 갔어. 이거를 아니 하더라고. 엄중히 봐야 돼. 그럼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또 어쨌건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럼 또 이제 다 받아 적지. 그리고 이제 또 검찰 독재 이제 나오고 다시 또 가는 거야. 다시 도돌이표로 검사 악마와 지지층 결집 검찰 독재. 우리가 옳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진상 규명을 하라고요? 어떻게 규명을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르고 나서 뭔가 빼박 증거가 없으면은 의혹으로 남아놓고 뭐 안민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민석 맨날 그랬잖아. 독일에 뭐 수십조가 있고 뭐가 어쩌고 윤주호가 뭐 거의 열사 수준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고 책임 안 져. 근데 이게 도돌이표가 되니까 결국은 우파가 지금 답답하고 고구마 100개 구워 삶아 먹고 뭐 이런 거 느낌이 오지만 세상이 그런 식의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위주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정치라는 게 이래서 표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적고 의석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좀 보시자고요. 자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여당이죠. 예, 우리가 여당이에요. 정부 운영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저쪽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많은 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 이게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오염수 얘기가지고 막 후쿠시마 가고 뭐 난리치더니 이번 총선 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맨날 회 먹고. 전 다 외워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후쿠시마가 어디 있느냐? 일본의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서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본의 동쪽에 있다. 우리나라로 바로 안 오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오잖아. 자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절로 간다고 먼저. 그 우리가 그때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잘한다 그때 뭐 오염수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쩌다 이번 총선 한마디 안 하잖아. 저한테 바닥바닥바닥 하던 사람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네. 눈 껌뻑껌뻑 국회의원 됐네.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는 그것만큼이나 황당한. 이거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는 드라마에도 안 나와요. 이 정도는 드라마에도 너무 허접해서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도 뭐 트럼프가 너무 비이성적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한 번 하고 졌는데 또 하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민주주의 위기다 막 하지만 그래도 중간을 지켜주는 상식이란 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게 걱정인 거는 물론 뭐 다른 저는 위증 교사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막 하면 또 이재명 대북 송고 아직 기소 안 됐잖아요.
이게 자꾸 늦어질 것 같아서 이게 쉽지 않거든. 막 여기서 뭐 술을 먹었네 이래버리니까. 그래도 검찰에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기소를 늦춘다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유전 생각이 무죄 드네요. 뭐 무전 유죄 이런 말 했는데 그럼 뭐 유권 무죄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상식에 너무 안 맞는 얘기니까. 자 아직은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40%도 안 지났어요. 아, 그럼요. 예,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홍준표 뭐 한동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댓글을 누가 보내줬어 저한테 보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 얘기할 때 표정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좀 재밌게 누가 얘기하던데. 그러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대 내가. 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전혀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맨날 보는 사람들 제가 이제 아시겠죠. 조금씩 이 의석수 얼마나 나올 건지 알고 제가 얼마나 이 백변하고 이 사전에 오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예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방송이 쳐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오늘은 그럼 으쌰으쌰로 가자. 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표정에 나온 모양인데 제 표정과 저의 의도와 저의 말은 전혀 다르다는 거. 제가 뭐 글쎄요, 제가 뭐 배우가 아니어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설명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는 그냥 저보고. 저 재밌는 과거 이제 그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저는 그냥 재밌게 얘기한 제가 거죠. 그랬잖아요. 저는 대변인만 20 몇 번 했거든. 이번에도 또 대변인 할 것 같아. 자, 근데 비대위 체제가 또 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관이에요. 사관. 그렇죠. 예, 사관은 기복을 말한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있어요. 사관은 말한다.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웅수님 심평 변호사는 윤통 멘토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권에 눈이 먼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이재명은 약자의 마음을 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조국은 헌법지사를 해친 사람이 아닌 차기 대선감으로 평가하더군요. 심평 변호사가 예, 난 저분은 도대체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본인은 윤통 체제에서 득본 거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저분은 개인적으로 저분은 이해가 이해가 판사하다가 안 돼서. 재임용을 최초로 못 받은 분이죠. 그러니까요. 꼿꼿한 성격으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맨스테이님 40%의 블루 아미들을 설득할 필요 없고 말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8, 9%를 설득해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 정확한 얘기입니다. 블루아미. 블루아미. 재밌다. 0224님 그 이후 계속 심란합니다. 쏟아지는 기사를 보면 윤통의 한 위원장이 부상하는 것을 거슬려 하고 견제했다는 내용들 다수 언론에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테지요. 한 위원장이 크는 게 윤통한테 나쁘다고 왜 그리 생각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김찰리님 희석형님 논평은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제가 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띄워보고 이거 표정 갖고 이 뭐라고 모르면 안 하시니까 되죠. 제가 예. 그럼 어떡하지? 뭐 내가 선글라스 끼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자 그리고 뭐 민주당이 여기까지 할게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더라고. 원래 뭐 총선 끝나면은 뭐 뭔가 징계를 한다거나 뭐 총선 끝나면 뭔가를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했어 평론가들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근데 조용하네. 오히려 양문석은 조선일보 개혁해야 된다고 언론 개혁한다고. 아니 저거를 당선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 기껏해야 뭐 탈당시킨다는 얘긴데 아무 의미 없어요. 김남국 봐요 김남국 자유인이야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 또 거의 또 그냥 민주당 그 비례 쪽으로 아무 의미 갔다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던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들은 탓을 할 수는 있겠죠. 쟤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기는데 막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만 그것뿐이다. 선거 그것뿐이다. 끝났거든. 뭐 우리 두석 이거지 뭐.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한다. 저 둘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딱 띄워놓은 게 이것도 어차피 저희 와수다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